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리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드라는 거를 웬만해 보신 분들이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드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웹에 비슷한 게 있는데 테이블이라고 있죠. 그 테이블하고 그리드하고 차이점 크게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데이터가 그리드의 범위를 벗어나면 스크롤바가 생깁니다. 웹에는 테이블에 스크롤바가 안 생기죠. 요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웹에도 테이블에 스크롤 있다고 저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웹은 이렇게 테이블의 범위를 벗어나면 뭐가 나오죠? 밑에 숫자 나오죠. 1, 2, 3, 4에서 다음 페이지 보고 싶으면 2번 누르고 뭐 이렇게 그런 처리를 하시죠. 그리드 갖고 사용자가 정보를 찾을 때는 밑에 번호 갖고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다음 데이터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리드를 그리시면서 밑에다 번호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웹처럼 처리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1, 2, 3, 4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이 속 안에 있는 데이터들 있죠. 웹의 테이블 같으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테이블이나 TRTD 태그 안에 들어가 있죠. 박혀 있죠. 그럼 똑같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드 안에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가 그리드 안에 있냐? 아닙니다. 자, 데이터는 어디 있다 그랬죠? 데이터 셋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는 그리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셋에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 차이점 알아두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드를 먼저 안 그리고 데이터셋을 먼저 그릴 겁니다. 보통 화면 그릴 때 데이터셋을 먼저 그려서 처리하시는 게 편합니다. 데이터셋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다시 툴로 가시고요. 저랑 같이 작업하시는 화면 열어보십시오. 자, 데이터셋을 만들어 볼 텐데 디자인 탭 옆에 데이터셋이라는 탭이 있어요. 눌러보세요. 플러스 보이시죠? 자, 일단 하나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누르시고. 자, 여기 보면 칼럼하고 레코드 있죠. 이 데이터셋이라는 건 데이터를 담고 있는데 2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담는 컴포넌트예요. 2차원이라는 게 이제 칼럼하고 레코드 있다는 뜻이고요. 화면에 이렇게 데이터를 따로 분리 처리하는 거를 웬만해 보신 분들이 처음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교육할 때 어떤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까 생각해 보니까 JDBC 같은 거 많이 써보셨을 텐데 JDBC 결과물이 뭐가 나오죠? SQL? 리절트 셋이라는 게 나오죠. 리절트 셋이 데이터 셋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거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리절트 셋 안 써보신 분들은 머릿속에서 테이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칼럼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죠. 칼럼은 플러스 버튼 여기서 누르시면 되겠죠. 이건 칼럼명 타입 사이즈입니다. 칼럼명 하나 간단하게 해볼까요? 뭐 이렇게 칼럼만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칼럼 2 만드는 방법 안 어렵죠. 이렇게 칼럼들 몇 개 지정하는 거고, 타입이 있는데 타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타입을 이렇게 펼쳐보면 종류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자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요중에 이제 문자열하고 숫자들 요거는 아실 거고, 데이트 같은 거 보시고서 이제 DB의 오라클 같은 데 데이트 타입 같은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문자열입니다. 똑같은데 위에 있는 스트링하고 데이트의 차이점이 뭐냐면 날짜 표시하실 때 주로 연도하고 슬래시하고 월 슬래시 이렇게 붙이죠. 슬래시 표시가 문제가 될 때 데이트 타입으로 만일 칼럼을 만드시면 화면에 그 슬래시 표시를 자기가 자동으로 해줘요. 마이플랫폼이. 네, 스트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그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밑에 가서 이제 블랍 타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중에 왜 큰 데이터들 있죠. 뭐 DB에다 이미지를 넣었다든가 뭐 큰 파일 같은 걸 전송한다든가 할 때 그때 쓰는 타입이 블랍 타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들으면 또 실락 같은 거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롱로나 됩니다. 그런 거 다 이따만한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URL하고 롱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 데이터셋 타입 중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URL하고 롱텍스트 두 개는 쓰지 마십시오. 이게 초창기에 마이플랫폼 초창기에 만들어 놓고 혹시 쓸까 했는데 요새 안 쓰는 타입이에요. 신경 끄고 있는 타입이니까 이 두 개는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캐릭터라고 하는 건 스트링하고 똑같은 거고요. 커런시는 화폐 같은 거 표시할 때 앞에 원 표시 같은 거 있죠. 그 원 표시 같은 거를 얘로 하면 자동으로 해줘요. 근데 뭐 스트링이나 숫자 같은 걸로 하면 여러분들이 표시하시면 되겠죠. 예, 뭐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타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얘기를 들어보시면 큰 의미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만들면 기본 타입이 스트링으로 돼요. 그냥 디폴트가. 그러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하지 뭐. 귀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곤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 얘기 잠깐 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죠. 변수 타입이라고 하는 게 없죠. A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열로 해놓고요.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2 하면 3이 안 나오고 1, 2가 나오죠. 3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형변환 함수를 강제로 적용을 해야 되죠. 마이플랫폼에서 형변환 함수는 이제 트윈티저 같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3이 나옵니다. 요 원리가 데이터셋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만일 귀찮다고 스트링으로 해버리시면 이제 데이터가 실제로 숫자가 넘어왔어요. 근데 요거를 코딩해서 칼럼들을 막 꺼내가지고 더하거나 곱하거나 막 이런 연산들을 하고 싶을 때 만약 문자열 타입으로 저렇게 스트링으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트윈티저 이런 식으로 형변환 다 해가지고 계산해야죠. 힘드시겠죠? 그래서 타입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아니지만 문자열하고 숫자 타입 요 정도 하고 블럭 타입 있죠? 요 정도는 좀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쓰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것들 유념하시고 쓰시면 될 거고요. 참고로 이 타입은 DB 타입 아니에요. 화면에서 쓰이는 타입입니다. 화면에 쓰이는 타입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사이즈라고 있는데 이 사이즈는 정말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이 써 있죠. 그럼 DB 같으면 이제 테이블에 10바이트 이상 데이터 안 들어가죠. 얘는 안 그래요. 10 써 있어도 데이터 다 들어갑니다. 상관없어요. 어느 경우에만 저 사이즈가 유용하냐면 그리드에 저 칼럼을 연결하실 때 입력 사이즈를 자동으로 제한을 해요. 그리드에서만. 그거 말고는 특별히 해주는 게 없으니까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즈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실제 데이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A, B 뭐 이렇게 C 넣고 싶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요거를 또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버에서 데이터가 날라와서 채워져야 될 텐데 왜 저거 손으로 쓰고 있지? 이런 생각 하시는데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서버에서 데이터가 날라온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빼버리세요. 서버랑 같이 고민을 해버리면 머리가 좀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서버에서 데이터가 날라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날라왔다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날라온 데이터를 제가 손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날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머리가 덜 아파요. 자, 그렇게 하시고 데이터셋은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하고 당연히 이벤트 같은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몇 가지 나와요. 뭐가 있냐면 데이터셋 칼럼하고 레코드가 있는데 여기 칼럼 개수나 레코드 개수의 제한 같은 거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면에 올라갈 수 있는 데이터셋의 개수 제한 없습니다. 칼럼하고 레코드도 사실 제한이 없는데 사실은 있어요. 모르셔도 되는 게 칼럼 같은 경우에는 한 데이터셋에 65,536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레코드는 2에 24승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2천만 건인가 뭐 4천만 건인가 그 정도 돼요. 만일 여기에 데이터를 2천만 건을 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PC가 뻗어버리겠죠? 하드웨어가 부족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웨어가 버텨주는 그냥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 날라오는 걸 자꾸 궁금해 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질문하시는 분 중에 서버에서 데이터가 날라왔어요. 그러면 화면에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써 있는 거는 서버에서 나중에 날라오게 만들면 칼럼이나 레코드는 뭉개집니다. 여기 있는 거 안 써요. 서버에서 날라오게 만들면 뭉개져 버려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 질문이 또 이게 나와요. 아니 뭉개지는데 왜 만드나요? 이 질문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은 꼭 만드셔야 돼요. 화면에 데이터셋은 꼭 만들어야 되는데 칼럼이나 레코드는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조금 이따 그리드 그릴 때 보실 때 아실 텐데 칼럼은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개발할 때 편해요. 왜냐하면 그리드 그릴 때 칼럼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 리스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칼럼은 만드는 게 좋고 레코드는 요거 뭐 주는 거냐면 실제 DB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손으로 넣는 게 아니고 DB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서버에서 가져오는 건 통상 화면 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만들어요. 저도 그렇게 할 텐데 데이터가 날라오기 전에 테스트용 가짜 데이터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런 용도입니다. 여기다가 주는 건
테스트할 때 필요한 가짜 데이터들 살짝 넣어놓고 테스트 용도로 그렇게 쓰는 거니까 꼭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케이스냐면 굳이 서버에서 가져 나올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성별 코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다 이제 직접 손으로 박아놓고 서버에서 안 가져오고 그렇게도 처리할 수가 있겠죠. 용도는 그런 거니까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데이터셋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텐데 여기서 하나 더.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편하시겠지만 하다 보면 XML을 직접 편집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은 그때는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탭 있죠. 여기 땡땡땡 있는데 이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직접 손으로 뜯어 고칠 수도 있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플러스 안 누르고 여기 XML을 직접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바로 그냥 레이아웃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비슷한 거 관련해서 하나 더 알려드리면 데이터셋 옆에 디자인 소스라는 탭이 있어요. 화면도 만드시다 보면 XML을 직접 건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스트링 문자를 일괄 변경하고 할 때 그때는 여기서 편집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편할 때가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제 데이터셋 만든 거 있죠. 여기 화면에 올라와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게 화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면 화면에 데이터 안 나옵니다. 자, 데이터셋 컴포넌트는 눈에 안 보이는 컴포넌트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 걸 왜 만드나?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데이터들은 데이터셋에 담고 쓰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조금 있으면 동영상을 몇 개 더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에서는 그냥 데이터들은 데이터셋에 담고 쓰자. 그게 편한 방법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걸 한번 해보죠. 제 샘플에 보면 제 샘플이 사원 관리 화면을 예로 들었어요. 자, 직원들 리스트 관리하는 건데 직원들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근데 요게 필요해요. 부서 코드, 지급 코드 이런 것들 요게 필요할 겁니다. 실행시켜서 한번 볼까요? 부서 코드 리스트 나와야죠. 지급 코드도 나와야 되고 자, 성별 코드도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코드성 데이터와 통상 프로젝트에서 리스트성 데이터를 필요로 하시게 될 텐데 요거를 한번 저랑 같이 만들어 보죠. 여기다 이제 하나씩 만들 거냐? 아닙니다. 저 따라 해보십시오.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 있죠? 베이스 사원. 요거 한번 열어보세요. 데이터셋 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데이터셋 4개 있죠? 마우스로 쫙 긁으세요. 그리고 컨트롤 C 하세요. 아니면 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카피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만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화면 이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컨트롤 V 하세요. 붙여넣으세요. 다 됐죠? 다 됐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만들면 된다. 그래서 손으로 다 때려 놓은 거죠. 굳이 뭐 여러분들이 뭐 따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런 거다.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셋 4개 만든 거, 이름 붙여놓은 것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DSDPT, 요게 부속 코드 리스트 들어가는 데이터셋입니다. 요거는 지급 코드, 요거는 성별 코드겠죠. 요거는 직원들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를 만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디자인 소스 창에 가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셋. 하지만 눈에 안 보인다 그랬죠. 실행시키면. 지금부터 뭐 하면 될까요? 저 눈에 안 보이는 데이터를 눈에 보이게 만들면 되겠죠. 화면을 만드는 목적은 DB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냐, 뭐 그런 목적으로 화면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데이터고 저 데이터를 눈에 이제 편하게 보이는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데이터셋은 눈에 이제 안 보이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컴포넌트 중에 데이터를 눈에 보이게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포넌트가 얘입니다. 그리드. 제가 말씀드린 화면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기업체용 화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에디트 박스 이런 것들, 버튼 이런 게 뭐 물론 제일 많이 쓰이긴 하겠지만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줄 때는 이 컴포넌트, 그리드를 제일 많이 써요. 우리나라 화면에서 보면. 자, 지금부터 한번 그걸 그려보죠. 저랑 같이 작업하는 요 화면 여시고요. 그리드 요겁니다. 자, 요거 갖다가 그려보세요. 자, 갖다 그리시고 이제 세팅들을 해야겠죠. 저 따라 해보십시오. 자, 그리드 그리시고 아직은 레이아웃이 안 나오죠. 일단 바인드 데이터셋이라는 걸 하세요. 바인드 데이터셋. 요거 펼쳐보시면 화면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 리스트가 나와요. 그리드에는 뭘 뿌려야 될까요? 직원들 리스트 뿌려야 되니까 DS 사원 데이터셋 안에 여기에 직원들 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DS 언더바 사원을 선택해 주세요.
근데 그래놨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뭐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눈에 보이게 레이아웃을 디자인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레이아웃 디자인을 한번 해보죠.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드에 컨텐츠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컨텐츠 프로퍼티 땡땡땡 있죠? 얘 누르셔도 똑같은 겁니다. 컨텐츠 에디터라는 게 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Add 칼럼 두 개만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이제 칼럼이라고 하는데 칼럼에는 프로퍼티가 픽스하고 위드스 두 개가 있어요. 자, 저장하고 한번 나가보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금 뭐 한 거냐면 세로 쪽으로 몇 개가 나오게 할 거다. 그거 지정한 거예요. 다시 컨텐츠 헤더 들어가시고 요번에 이제 헤더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add 헤드로 하세요. 요거 이제 헤더라 그러고 요 하나하나 있죠. 요거 셀이라 그래요. 저희가 셀이라고 하는데 셀마다 프로퍼티를 이쪽에 있는 거 따로따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죠. 셀의 프로퍼티 여러 개 중에 텍스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텍스트는 왜 글자라 그랬죠? A라고 쓰시고 두 번째 거는 B라고 써보시죠. 자, 그렇게 하시고 저장하고 나가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헤더라고 하는 거 지금 좀 전에 만들었던 거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 샘플에 가서 보면 스크롤바가 생긴다 그랬죠. 이 스크롤바를 움직였을 때 스크롤 되지 않는 첫 번째 요거 맨 위에 레코드 요거를 헤더라고 합니다. 이걸 헤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용도가 뭘까요? 타이틀이겠죠. 타이틀. 네. 그래서 텍스트에다가 글자를 직접 집어넣은 겁니다. 제 샘플을 다시 여시고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될까요? 데이터셋에 있는 실제 데이터들을 여기다 이제 뿌리면 되겠죠. 다시 컨텐츠 헤더 들어가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add body로 하세요. 요것도 셀이라 그럽니다. 셀마다 프로퍼티 따로따로 줄 수 있고 여기서는 요걸 선택합니다. colid 그리고 콤보 박스 펼쳐보세요. 데이터셋 칼럼 리스트 나오죠. 이 칼럼 리스트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인드 데이터셋에 데이터셋을 연결시켜주고 데이터셋에 칼럼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데이터셋 칼럼 안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칼럼명을 손으로 일일이 쳐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해지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이 중에 아무 칼럼이나 찍어보십시오. 맨 위에 DPT 한번 찍어보시죠. 두 번째 셀은 이메일 하고 한번 찍어보시죠. 자, 그리드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되셨으면 저장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나오죠? 데이터셋 레코드 수만큼 이렇게.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이런 질문 하신 분 있어요. 전 스크롤바 안 나오는데요. 사이즈가 줄어들면 스크롤바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크롤바는 제가 또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또 그럼 무조건 나오나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런 거 있어요. 오토 스크롤바. 양쪽 다 나오게 할 거냐, 뭐 정해놓고 그냥 안 나오게 할 거냐 이렇게 옵션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디폴트는 나오게 되는 게 디폴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드 만드는 거 안 어렵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드 그리는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 짚을 게 있어요. 제가 교육할 때 보면 이렇게 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보다 이렇게 짜지 마세요가 효과가 더 높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셋 레코드가 5개인데 이걸 테이블처럼 생각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add body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add body로를 하시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colid 안 하고 텍스트를 직접 손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기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데이터셋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칼럼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특이한 케이스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리드 이제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요쯤 해가지고 지금 만들었던 그리드를 지워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자, 실습은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기초적인 방법 알려드린 거고 그리드를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드 그리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갖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그려놓으시고 왼쪽 편으로 가셔서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이 베이스 4원이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베이스 4원 1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베이스 4원 펼치시면 안 돼요. 베이스 4원 1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 있죠. 요거 펼치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셋이라고 있죠. 펼치세요. 여기 보면 뒤에 4원 데이터 셋 있죠. 요거 펼치시면 안 돼요. 베이스 4원. 요거 펼치셔야 됩니다. 1. 자, 이렇게 하셨으면 요거를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손가락을 떼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가만히 가져다가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그리드 위에다 살포시 얹어보세요.
편하겠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셋의 칼럼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놔야겠죠? 여기. 데이터셋에 이런 칼럼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뭐 얘가 뭐 특별한 걸 해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랑 같이 손으로 했던 거 있죠? 바인드 데이터셋 하고 들어가서 컨텐츠 에디터 여기 있는 거. 요걸 좀 전에 수작업으로 했는데 요걸 툴이 대신해서 자동으로 해준 겁니다. 그 차이 말고는 없어요. 자, 그리드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요거를 이제 따듬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요까지 교육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